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펜로스 전문 심리상담가 조지훈 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펜로스 증후군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인데요. 어제 얘기 듣기 전까지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대충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혈육을 보내는 것처럼 똑같은 애도와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조지훈 원장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펜로스 전문 심리 상담가 조지훈 원장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이게 펜로스 이쪽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펜로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펫이 네. 반려동물이고 개나 고양이. 네. 로스가 이제 상실. 네. 네. 그게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네. 게 이제 심리적인 증후군. 문제들. 네네. 그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울감, 무기력감, 수면 문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외상적으로 이제 보내신 분들, 이렇게 사고나 이렇게 보내신 분들은 트라우마 증상들도 이렇게 보이신다. 악몽을 꾼다든지요. 아니면은 이렇게 관련된 장소나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들. 그 PTSD인가? 그 뭐라 그러죠? 그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부르는 그런 거죠. 증상들을 이제 보이시기도 한다. 네. 그게 이제 펜로스인데, 이제 그 펜로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심리 치료하시는 거죠. 네. 심리 치료. 우리 조지훈 원장이. 네. 학교 다닐 때 시인 조지훈 뭐죠? 네, 청록파? 박목월, 조지훈, 네. 그 얘기 많이 들었겠는데. 승무라는 시도. 조지훈 선생의 승무.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 대체적으로 이제 펜로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개건 고양이건 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내 탓이다. 자기 탓을 하면서 막 자책하고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상담 치료를 하십니까? 보통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빵점짜리 보호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 예를 들면은 병원에 데려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처치를 제대로 못 해줘서 이제 떠났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라면은 그 병원을 선택한 건 반려인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그 병원에 데려갔기 때문에 아이가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한 게 보호자 반려인의 잘못이 아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제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아이한테 어떤 처치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가 떠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병원에 데려간 것 자체가 아이의 죽음에 관여한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인과관계가 성립을 안 된다. 그런 퍼센테이지를 같이 추론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상담가님만 하실 수 있는 건 왠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수용에 대한 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반려인 분이 잘못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구분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내가 계속해서 나를 자책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내 반려동물이 원하고 있을까? 반려동물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면은 내 잘못은 맞지만
앞으로의 내 인생까지 계속 망쳐나가는 것이 애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반려동물도 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뭔가 나를 채찍질하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 뭐 잘못한 건 맞지만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또 얘기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개와 고양이가 죽었을 때 좀 다릅니까? 애도하거나 거기에서 그로 인한 팬 로스에서 이제 느끼는 게 팬 로스 증후군이 나타나는 게 슬퍼하는 주제가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려견 사별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 산책과 관련된 그런 죄책감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시고 산책을 더 시켰어야 된다. 내가 산책을 좀 더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 때문에 바빠서 주말에만 산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이렇게 매체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하루에 적어도 뭐 1시간 이상은 이렇게 산책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행복한 거고 뭐 물론 그게 맞기는 하지만은 그 시간을 채울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반려견 돌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산책도 못 시켰기 때문에 나는 나쁜 보호자다라고 생각하고 자책을 걔는 하여튼 산책과 관련 좀 지는구나. 네. 고양이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반려견은 자기의 1순위가 보호자이지만 고양이는 자기의 1순위가 영역이다. 그래서 반려묘 보호자들은 내가 얘한테 좋은 환경을 못 줬던 것 같다라는 그런 자책을 많이 하신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넓은 집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뭐 숨을 때도 많고 그런 걸 잘 못 해준 것 같다. 뭐 이사를 자주 하신 분들은 또 고양이는 이 영역이 바뀌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게 애한테 안 좋게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그런 자책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또 상담도 달라지고 그러겠네. 네, 그렇죠. 아까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그런 후회. 예? 그렇죠. 아까 그 얘기도 이제 언뜻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막 후회 막심한 분들, 후회 막급한 분들은 따로 어떤 그분들의 상담 치료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이 수능 영어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이렇게 must라고 쓰고 영어로 must라고 쓰기도 하고 뭐 have to라고 쓰기도 해야 한다. 뭐 해야만 한다. 이 당위적인 당위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당위적인 사고가 사람들을 사실 제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 펜로스뿐만 아니라 뭐 내가 이번에 승진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이번에 취직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그 여자 놓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뭐뭐 했어야만 한다를 뭐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변화만 줘도 좋았겠지만 네네 그렇겠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시켜줬다면 좋았겠지만은 나도 사정이 있는 거지. 회사 다니면서 나는 그런 완전 탈진해서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이 돼서 완전히 회사도 그만두고 그랬으면은 그게 이 반려견한테도 좋았을까? 뭐 내가 얘 병원도 데려갈 수 없게 될 거고 간식도 좋은 거 못 사다 줄 거고 그렇겠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군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보고 이 생각이 진짜 맞는가를 이제 파고 들어보는 거죠. 아니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우리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는 않는데 이게 저보다 이제 먼저 떠나신 분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걸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듣는 내용이 단순히 이렇게 펜로스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것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뭐 사람이 저렇게 죽었을 때도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기 그렇죠. 책임을 생각할 수도 있고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반려동물도
제대로 못 키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응? 반려동물도 잘 못 돌본 내가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반려동물 돌보기 전에 내가 무엇을 잘했고 어떤 걸 좋아했는지를 또 같이 찾아보기도 해보고. 그건 그래서.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쵸.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그거 못한다고 이것도 못하고 그쵸. 그런 건 아니다. 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 네. 그럼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심리 상담 안 한 사실 심리학과를 가고는 싶었지만 떨어진 입장에서 하셨어야 되는 거 잘했을 것 같죠. 잘하셨을 것 심리 상담. 네? 네? 제가 심리를 좀 읽거든요. 눈치가 좀 있거든. 네. 네.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환갑이 넘어서 그건 어렵고요. 네.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 PTSD 네. 그런 증후군, 트라우마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상담의 방향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 애도 단계에 맞춰서 애도를 완성하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PTSD 유형을 보이는 분들은 그 이제 우리말로 좀 풀어주시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 외상성 사별을 겪으신 분들은 이 외상을 다루는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외상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침투적으로 떠오르고 그게 일상을 계속 방해하거든요.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일하다가도 생각나서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뭐랄까요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외상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드리는 걸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약한 것부터 약간 노출시켜 나가면서 이 또 노출이 뭘 어디다 노출을 하는 거예요? 심상으로 떠올려 보는 것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들.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네네. 어느 장소에서 죽었다면 그 장소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살 그 주변을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 장면을 그 장소와 관련된 그 기억을 떠올리고 또 안전한 예를 들어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을 한번 또 떠올리고 하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좀 노출을 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좀 이걸 받으신 분들이 좀 흐려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좀 그 강렬했던 기억이 옅어진다. 장면이 조금 옅어진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도 상담과는 좀 다른 그런 상담들을 진행하고. 네. 예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그런 식으로 한다. 네. 그 무슨 책을 어제 쓰셨다고 어서 오세요 펜로스 상담실입니다. 네. 제가 이 목차만 좀 보니까 펜로스 글쓰기라는 치유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라고 시작하는 그 문장으로 한번 글을 써내려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 그걸로 시작을 하는 글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었고 그날 어떻게 해서 보내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차분히 써보는 거.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또 한번 다시 작성해 보기도 하고 또 다시 작성해 보기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트라우마 겪었을 때 노출처럼 내가 그 장면들을 조금은 부드럽게 천천히 다시 한 번씩 계속 떠올려 보면서 이게 좀 덜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생각도 정리하는 그런 글쓰기를 해보면 좋을 수 있다. 루틴 일지 작성? 이건 또 뭡니까? 루틴 일지라고 해서 이제 평소 활동 평소에 살던 거? 네, 평소에 해오던 그런 일들을 한번 계속 유지하는 그 일지를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이것과 무관하게 평소에 네. 이 사고 있기 전 그렇죠. 살아오던 것을 네. 그런 루틴을 네.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또 씻고 외출할 일이 없더라도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또 음식도 건강하게 챙겨 먹고 하는 그런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는 네, 거구나. 원래 일상을 하던 것들. 물론 처음에는 하기가 힘드세요. 처음에는 예전과 어떻게 똑같은 삶을 하기가 힘들지만 조금씩 늘어나가는 거를 내가 그 일지를 통해서 보는 거죠.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나아지고 있구나를 이제 일지를 통해서 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고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펜로스 있기 전에 그 살던 루틴을 실제로 그걸 회복하면서 그걸 해보면서 또 그걸 일지로 작성을 하고 그 일지로 보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사실 노화나 질병을 겪으시면서 이제 일상이 이미 무너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잠도 불규칙해지고 애들을 이제 뭐 강제급여라고 해서 식사를 애들이 안 하니까 일부러 노화라는 게 그 동물의 노화? 네, 반려동물의 노화에 따라서 이미 일상이 무너져 계신 분들이 그렇겠네.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되면 맞아요. 그래서 뭐 투병 기간이 뭐 반려동물 투병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면 1년 동안 삶이 무너져 계신 분들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루틴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 이완 훈련은 뭡니까? 이완 훈련은 온몸에 힘을 빼고 순차적으로 주는 거죠. 뭐 주먹에 힘을 줬다가 힘을 확 풀어보기도 하고 또 주먹을 힘을 꽉 줬다가 천천히 풀어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깨로 올라와서 어깨에 힘을 꽉 줬다가 확 풀어보기도 하고 뭐 온몸으로 돌아가면서 힘을 줬다가 푸는 그런 거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완되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느끼고 마지막에는 뭐 전신을 한번 이완시켜보는 그런. 그러면 이게 이 치료가 그럼 좀 되는 거나 그 치유가 됩니까? 이게 좋은 것이 특히 급성기에 뭐 제가 이 반려동물 사별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상담을 안 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오셔도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막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돈만 내고 가네.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이완 훈련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각자 그거는 마음을 다스리고 일단은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런 상담실을 찾아야 되겠네. 그리고 오시는 게 훨씬 좋으실 수 있는 거죠. 하기야 한 2, 3일 동안은 그걸 찾을 정신이 없지. 상담실을 그렇죠. 찾아갈 정신이 없고. 그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그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락사 권유를 사실 받았었거든요. 다롱이라는 반려견 요크셔 테리어 친구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떠나기 1년 전에 사실 안락사 권유를 받았었는데 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어머님께서 어떻게 살아있는 애를 이렇게 보냈냐라고 생각하셔서 1년 동안 좀 간호를 하셨었는데 이 다롱이가 떠날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때 안락사를 차라리 시켰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늦게 해준 게 뭔가 늦게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준 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 안락사를 뭐 하느냐 안 하느냐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뭐 모든 반려인 분들이 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좀 찬성 쪽이시네. 안락사에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너무 힘들게 떠나는 걸 봤기 때문에 좀 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다.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락사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수 없으니까 얘는 계속 아파질 거니까 안락사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안락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금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을 좀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 뭐 수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우선은 제일 중요하고 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계속 아파진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 그게 수의학적 판단이 뭐 1순위이고 두 번째는 이런 뭐 QOL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삶의 질 척도라고 하는 그런 척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음식에 대한 거, 뭐 아이가 뭐 반려동물이 느끼는 뭐 행복감에 대한 것들, 뭐 그 음식을 잘 못 먹는다던가 뭐 이런 거, 뭐 고통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척도들이 있는데 그걸 체크해서 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는 거. 그래서 얘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안락사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반려인만이 느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반려동물들이 말도 할 수 없고 뭐 문자를 쓸 수도 없지만은 그 메시지들 내가 그걸 읽어내.
그런 걸 한번 내가 느끼는 것. 그래서 반려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 눈빛으로 이렇게 네. 보내는 신호를. 네, 분명히 아이들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테니까 그 세 가지를 우선은 한번 고려하는 게 중요할. 그래서 그 개나 고양이를 보내고 나서 그 어제도 이제 잠깐 얘기는 했는데 그럼 입양을 어제 말씀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새로운 아이를 입양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입양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입양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입양을 꼭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됐을 때 데려오는 것이 좋지 않다. 준비가 됐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 요새 유기되는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젠가를 우리가 정확히 좀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아닐 때 좀 충분히 이 입양에 대해서 좀 다시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도 해보고 또 대체물로서 느껴지지 않을 때 얘가 뭔가 전에 있던 반려동물을 대체하는 식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어야 하고 또 비슷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거나 그건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가족들도 준비가 됐는지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 또 있다면은 그 반려동물도 준비가 됐는지 이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떠나보는 것도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반려동물이. 그러니까 서로 다 힘들어지지 않게 이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네. 입양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데려온다면은 문제가 훨씬 덜할 수 있다. 만약에 주변에서 이 펫로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기 쉽지 않은데 야, 나 잊어 아니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너희나 잘 살아야지. 그 개 그렇게 간 거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위로할 때 그래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뭔가 예를 들자면 그래도 너 직장에서는 잘 나가잖아. 그래도 네 아들 이번에 살아야잖아. 대학 잘 갔잖아. 뭐 이러다든지 그래도 다른 애들 건강하잖아. 그래도 다른 반려동물 건강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 반려동물을 떠나는 슬픔이 뭐 약해지거나 이걸로 뭐 보완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슬픔을 다시 꺼내보는 게 뭐 공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반려동물을 보내본 경험은 없지만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낼 때 나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공허했었는데 너도 그럴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10마디 말보다 그냥 따뜻하게 포옹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들 또 뭐 반려인이 이 얘기를 보통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얘기를 시작했을 때 잘 들어주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다. 그분들은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렇죠. 13%만 끝까지 데리고 책임지고 산다면서요. 네. 나머지는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나 뭐 유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로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서요. 네. 사실 끝까지 돌본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받을 자격이 있죠. 것 같아요.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별을 했을 때 겪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 건강하게 이별을 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예 그런 어려움을 안 겪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를 해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별에 대해서 내가 공부도 좀 해보고 내가 사별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겪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슬픈 감정도 당연히 느끼는데 뭐 분노라는 감정도 정상적인 거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것. 또 떠나보내기 전에 반려동물과의 이런 뭐
죄책감에 대한 리스트라고 저는 말하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죄책감을 느낄까를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떠나고 나면 내가 뭐를 죄책감을 느낄까? 뭘 후회를 할까? 네, 뭐 산책에 대한 거. 내가 산책을 후회할 것 같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산책이 1순위에 있다면은 뭐 지금이라도 당장 데리고 나가보는 거죠. 데리고 산책도 해보고 뭐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이제 반려동물이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요새 유모차 태워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기도 하는데 유모차로도 태워서 바깥바람 쐴 수 있게 매일같이 해주는 거. 그래야 그런 게 후회와 미련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뭐 해보고 싶은 일이 또 있으십니까? 사실 반려인구가 1,500만이 다 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만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뭐 1,500만이 된 시점으로부터 한 15년, 20년이 지나면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떠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저 같은 전문가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좀 더 많이 쓰고 상담도 그렇지만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아이고 어제 오늘 저도 잘 배웠습니다. 펜로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네. 예. 그게 단순히 그 애완동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펜로스 상담실입니다를 쓴 펜로스 전문 상담가 조지훈 원장이었습니다.